옛날 옛적 한국의 천안은 고요하고 평화로운 고을로 유명했다. 이곳에는 매년 달맞이 축제가 열리는 전통이 있었다. 이 축제는 다름 아닌 달 속에 살고 있다는 전설의 여신 다름에게 바치는 의식이었고, 마을 사람들이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며 여는 큰 행사였다. 달맞이 축제가 열리기 전날 밤이면 천안의 하늘은 마치 은빛 바다처럼 달빛으로 가득 찼다. 마을 사람들은 똥잎을 모아 달 모양의 전등을 만들고 마을 중심에 위치한 큰 연못인 연지에 전등을 띄웠다. 은은히 떠오르는 전등의 불빛은 달빛과 함께 연지를 반짝이는 꿈의 공간으로 만들었다. 이번 해에도 어김없이 축제가 열릴 준비가 되고 있었다. 달맞이 축제는 단지 마을 사람들만이 아닌 이웃 고을에서도 많은 방문객들이 착실히 찾아오는 유명한 행사로 자리잡았다. 주인이 눈비늘로 만든 방울을 울리면 그 소리에 맞춰 흥겹고 경쾌한 풍물놀이가 시작되고 거리 곳곳엔 다양한 음식과 장난감이 늘어섰다. 하지만 올해의 축제는 전례 없는 사건으로 인해 특별해졌다. 강산이라는 이름의 어린 소년이 이끌어낸 변화였다. 그의 할머니는 마을에서 가장 오래된 이야기꾼이었고, 그에게는 달 속에 살고 있는 여신 다름과 관련된 비밀 이야기를 종종 들려주곤 했다. 그 중에서도 여신 다름이 가진 비밀의 꽃달목련에 관한 이야기를 특히 좋아했다. 달목련은 환한 빛을 내뿜으며 마법의 힘을 가졌으며 세상에 두 송이밖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추석을 앞두고 강사는 다름의 비밀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밤마다 꿈속에서 달맞이 축제를 개최하던 마을 언덕으로 마치 자신이 여신인 것처럼 카메라를 들고 나갔다. 어느 날 그는 달빛 가득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다가 무심코 다름의 목소리를 들었다. 강사나, 너의 꿈은 무엇이냐? 깜짝 놀란 강사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자신이 바라고 꿈꾸었던 풍요로운 세상과 행복한 미래를 소리내어 말했다. 그의 진심이 담긴 바람은 옅은 달빛 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러던 중 강산의 발 아래 눈부신 빛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바로 전설 속 달목련이었다. 노란색의 오묘하고도 찬란한 빛으로 가득했던 그 꽃을 본 강사는 꿈속에서처럼 셔터를 눌렀고, 이상하게도 밤이었지만 나처럼 환한 빛이 퍼져나갔다. 그 빛은 곧 마을 전체에 퍼져 달맞이 축제에 참여한 모두가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드디어 밤의 축제는 절정을 맞고 강사는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처럼 달맞이 축제의 주최를 맡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모두가 힘을 합쳐 달맞이 축제를 완벽하게 이루어냈다. 다름의 꽃빛에 감명받은 마을 사람들은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를 서로 나누며 더욱 화합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날 밤 천안의 하늘은 그 어떤 해보다 밝았고 마을 전체는 언제나 그랬듯 평화로웠다. 이후에도 천안의 달맞이 축제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커지고 화려해졌으며 새로운 전통으로 자리잡아갔다. 강사는 마을의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상징적 인물이 되었고, 다른 여신과의 이야기는 후세에도 길이 전해졌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의정부 지역에는 광활한 숲이 있었다. 그 숲은 단순한 숲이 아니라 마치 마법이 깃든 듯한 곳이었다. 숲의 나무들은 철마다 서로 다른 색으로 빛나며 그 숲 가운데에는 은빛 연못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연못이 달의 여신의 눈물로 이루어졌다고 믿었다. 달의 여신은 은밀히 인간 세계를 내려다보며 마음에 드는 이에게 은빛 연못에서 나오는 특별한 힘을 부여해준다고 전해졌다. 의정부의 외곽에 사는 한 소년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준호였다. 준호는 어릴 적부터 이야기에 나오는 숲에 대해 호기심이 많았다. 어느 날 준호는 그 숲으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그는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아무도 그를 믿지 않았고 오히려 두려워하며 말렸다. 하지만 준호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숲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숲에 들어선 준호는 주위의 색다른 풍경에 감탄스러움을 느꼈다. 나무들은 각양각색의 색으로 휘감겨 있었고 식물들에서는 은은한 빛이 새어나왔다. 준호는 점점 더 숲속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은빛 연못에 이르게 되었다. 밤하늘에 떠있는 달빛이 연못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그때 연못 위에 한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는 바로 달의 여신이었다. 달의 여신은 준호를 다정하게 바라보며 말문을 열었다. 내가 이곳에 올 줄은 몰랐다. 내가 가진 순수한 용기와 열정이 나를 이곳으로 이끌었단다. 그녀는 준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려고 했다. 내가 남에게 힘과 희망을 주기를 바라며 연못의 힘을 너에게 나누어 주겠다. 준호는 감사의 표시로 고개를 숙였다. 그러자 연못에서 반짝이는 물방울이 준호의 손에 떨어졌다. 그것은 작은 수정 구슬로 변해 그의 손바닥에서 빛을 발했다. 준호는 그 구슬의 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데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와 누구든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 구슬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시간이 흐르며 준호의 이야기는 이 정도에 퍼졌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마음씨에 감동했다. 사람들은 이제 그 숲을 두려워하지 않고 준호의 강함과 자비로움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다. 준호는 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달의 여신이 미소 짓는 모습을 상상하며 이 정부를 평화롭고 행복한 곳으로 만들었다. 그 후로도 의정부의 사람들은 달이 밝게 비추는 밤이면 숲의 연못에서 반짝이는 빛을 기대하며 달의 여신과 소년 준호에 대한 이야기를 후세에 전해주었다. 준호의 용기와 선행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의정부 사람들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있게 되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작은 마을 담양에는 무성한 대나무 숲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숲은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마을 사람들에게 전설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숲을 신비의 대나무 숲이라 불렀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요정들과 신비로운 동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담양 마을에는 수연이라는 호기심 많은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처럼 대나무 숲이 가진 신비로운 힘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곳을 탐험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수연은 꿈속에서 이상한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숲으로 오렴. 내가 찾고 있는 답을 만나게 될 거야. 그 속삭임은 너무나 생생해서 수연은 더 이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연은 그의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배낭에 간단한 음식과 나침반 그리고 모험일지를 챙긴 후 집을 떠났습니다. 뒷산을 지나 숲에 도착했을 때 햇빛이 대나무에 부딪혀 반짝이는 모습이 마치 마법처럼 느껴졌습니다. 수현은 자신이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대나무 숲을 걸어가는 동안 수현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때 갑자기 작은 음성들이 들리기 시작했는데 마치 대나무들이 바람에 춤을 추며 말을 거는 듯 했습니다. 어서 오렴, 수현, 우리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단다. 호기심이 가득한 수현은 그들의 안내에 따라 더 깊숙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점점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간 수현은 신비로운 생명체들과 마주쳤습니다. 그 중에는 반짝이는 날개를 가진 요정들과 백설에 뒤덮인 여우 그리고 끊임없이 변신하는 수서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연에게 대나무 숲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여우는 수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은 우리의 집이자 수많은 생명들의 안식처란다. 나무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이곳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거야. 요정들도 하나둘 얘기를 보탰습니다. 그들은 수연에게 대나무 숲이 가진 치유의 힘과 자연과 연결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지나 수연은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대나무의 속삭임은 그를 그의 시작점으로 다시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의 할머니였고 그녀는 미소를 띄우며 말했습니다. 대나무 숲은 너의 마음속에 있는 답을 찾게 해주는 곳이란다. 이후 수현은 대나무 숲에서 배운 것을 잊지 않았고 마을 사람들에게 그 신비로운 모험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갔고 담양 마을 사람들에게 대나무 숲의 중요성과 자연의 위대함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그 숲은 또 다른 호기심 많은 아이들의 모험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아름다운 진한 고을 깊숙한 산속에 평화롭고 신비로운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맑은 공기로 유명했으며 마을 사람들은 자연의 축복을 받으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있었는데 나무는 수백 년을 살아온 나무로 전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나무가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믿었으며 매년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 주변에서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는 축제를 열었습니다. 한편 마을 뒷산에는 오래된 전설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산 정상 가까이에 위치한 작은 호수에는 신령스러운 용이 살고 있었고 그 용은 매일 밤 호수 주위를 순찰하여 마을의 평화를 지킨다고 했습니다. 호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신성시되었으며 그 누구도 호수 근처에 함부로 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호기심 많고 용감한 소년 수호가 마을 전설을 직접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어렵게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용기가 넘치는 친구들과 함께 호수로 탐험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가파른 산길을 올라 호수에 도달했을 때 맑고 푸른 물 위로 은은한 달빛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수호와 친구들은 단지 전설이라 여겼던 호수에서 물결이 일렁이며 무엇인가가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아름다운 은빛 비늘을 가진 용이 물 위로 올라와서 수호와 친구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너희가 용기를 내어 나를 찾아왔구나. 나는 이곳을 지키는 수호용이라네. 너희가 오기 전에는 많은 인간들이 욕심 때문에 이곳을 황폐하게 할까 걱정했지만 지금은 너희처럼 순수한 마음을 지닌 이들이 있어 마음이 놓이는구나. 용은 친구들에게 자연을 보호하고 마을을 수호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받으며 그들에게 특별한 힘을 부여하였습니다. 자연의 소리를 듣고 산과 들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덕분에 수호와 그의 친구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을과 자연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은 수호와 친구들이 전해준 이야기를 믿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을은 앞으로도 행복하게 자연과 공존하며 살아갔고 은행나무와 호수가 있는 진안의 전설은 오늘날까지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진안의 이 마을은 세월이 흐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번성하였고 사람들은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음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